요즘 이런 광고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학생인데 키가 컸다거나 잡티 기미 3일이면 없어진다거나 이렇게 과장돼서 누가 사나 싶은 광고인데 매출을 몇백억씩 하는 곳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후킹 광고 아직도 효율이 나올까요? 아니면 이제 우리는 그만 써야 할까요? 당장 클릭 받으려면 자극적으로 해야 되고 브랜드 신뢰도를 생각하면 또 쓰면 안 되고 딱 갈림길에 선 셀러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킹 광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과장성 광고는 디지털 마케팅에서 페이스북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오프라인 마케팅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부터도 있었던 게 바로 과장 광고입니다. 왜 갑자기 역사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후킹성 광고는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고는 어떻게 후킹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 후킹이란 것도 결국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과장 광고가 효과가 있는 것은 이런 과장 광고가 인간의 심리 본능을 자극을 하기 때문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도 사람의 행동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빠른 반응에 가까운 자동화된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행동 경제학으로 노벨상까지 탄 데니얼 카너먼조차도 우리는 빠르고 직관적인 시스템 1의 판단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고 그 뒤에야 논리적인 시스템 2가 개입을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즉 대부분의 클릭이나 구매는 이 빠른 판단 시스템에서 이미 결정이 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킹은 예전부터도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클릭을 유도하는 데는 여전히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후킹이 성과가 서서히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를 막론하고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 후킹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할 때는 시장의 초기 부분이었기 때문에 후킹하는 방법이 조금 쉬웠을 뿐이고 지금은 디지털 마케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적정 CPM 가격을 형성을 하고 뻔한 스토리로 과장 광고를 한다고 하면은 경쟁사들도 다 후킹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젠 로아스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너무 강한 후킹을 쓰게 된다면 광고 피로도가 너무 올라가고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줘서 아예 브랜드를 바꿔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흔해 빠진 성분으로 효소를 만들고 이거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살 빠짐, 햄버거 10개 먹어도 살 안 쪄요. 이런 수준의 한 3년 전, 4년 전 수준의 카피라이팅은 오히려 소비자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감할 수 있는 형태의 자연스러운 후킹과 신뢰를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연스러운 후킹이라면 이거 한 포 먹으면 다 사라짐 이런 게 아니라 3일 만에 2kg?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공감을 먼저 말해주고 너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를 전제로 그 다음에 후킹을 짜던가 아니면은 화장품 광고로 치면은 한 번만 바르면 잡티 다 사라집니다. 이런 것보다는 2주쯤 지나니까 화장할 때 톤이 균일해졌어요. 자연스러운 소비자 언어를 쓴 후킹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공감되는 상황 위주로 후킹을 짜주셔야지만 효율이 나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즉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과장성 후킹 광고의 경우에는 즉시 효과가 있고 단기간에 무조건 효과를 본다고 억지로 주장을 하는 방법이었다면 최근의 후킹은 공감과 의심을 제거하는데 더 초점을 두고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후킹으로 클릭을 만든 이후에 수습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쇼폼의 경우에는 초반 3초에 보게 한 이후에 그 내용에서 신뢰도를 있게 수습을 해주셔야 되고 이미지 배너라고 한다면 후킹한 내용을 상품 페이지에서 신뢰를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수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장된 후킹을 한다면 수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살 수가 있고 그렇게 수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후킹을 하신다면 내 제품의 실험 자료나 타사 비교 혹은 실제 사용 후기 등으로 가치를 입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이거 먹으면 마이너스 800칼로리 이런 식으로 후킹을 해버리시면은 당연히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팔린다고 해도 다음에 절대 재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후킹은 이제 절대 쓰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대성 광고가 당장에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아직도 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나오는 사례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좀 살펴보자면 이런 후킹성 광고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성과가 당연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도한 후킹성 광고의 경우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0대 이상, 거의 고연령 50대 이상 타깃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후킹 광고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과한 후킹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연령 타겟층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연령대가 높게 타겟팅을 해서 뉴스 지면 같은 곳에서도 과장된 후킹성 광고가 높은 로아스를 내는 경우가 아직도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런 과장성 후킹 광고의 경우에는 단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후킹성 광고는 일단 식약처, 공정위 등의 문제가 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경쟁사가 이것을 보고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따라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아니면은 광고 계정 자체가 정지되는 위험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후킹 광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고, 두 번째로 이렇게 후킹성 광고를 하시게 되면은 반품과 악성 CS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 광고 중에 100% 환불 문구가 정말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100% 환불을 해주는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 광고주 분들은 100% 환불 문구를 걸어놓고 실제로 특정한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환불 자체가 실제로는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악성 고객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런 악성 고객들이 다시 신고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꽤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효과를 보장하거나 하는 경우도 비슷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점은 단기적인 계획이 사실 매우 어려워집니다. 물론 한 개 제품으로 1년 내에 승부를 보시는 거면은, 혹은 신규 모스 타깃으로만 계속해서 운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CRM을 비롯한 재구매를 노리는 브랜드를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초반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면 나중에 리텐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살리는 게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장단점을 보완을 하냐? 예전처럼 단순히 강력하고 최대한 자극적으로 하는 후킹이 아니라 공감의 포인트를 맞춘 후킹을 하고, 그 다음에 상품 페이지와 리뷰, 그리고 고객의 찐 후기라던가 전후 비교, 아니면 임상 재료 같은, 아니면은 고객 인터뷰 같은 훨씬 예전보다 깊은 신뢰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상품 페이지뿐만 아니라 각종 채널의 컨텐츠, 인스타나 유튜브, 인플루언서, 검색 장악 등을 통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내 제품의 신뢰를 계속해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고객들이 브랜드 상품 페이지를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그 신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신뢰를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후킹성 광고를 계속 하되 세련되고 공감할 수 있게 후킹을 한 다음에 신뢰 입증을 하려고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로아스로 오랫동안 운영이 가능합니다. 후킹 자체가 브랜드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후킹은 클릭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는 거는 브랜드의 역할이겠죠. 가끔 브랜드 가치 때문에 후킹 자체를 아예 안 하시는 대표님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킹을 공감되게 하고 그 뒤에 실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종합적인 고객 경험에서 신뢰를 줄 수 있다면 후킹 광고는 예전처럼 그렇게 과장성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워킹을 하고 효과가 충분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지 지금의 후킹 광고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페이스북에서 사기치던 그런 이전의 근본 없이 막무가내로 하는 그런 후킹 광고가 아니라는 점을 오늘 꼭 명심을 하시고 광고를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이커머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서 매주 정보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